안녕하세요. 왜? 뭔데? 안녕하세요. 레츠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코치입니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 근황은 어떠셨나요? 제가 입덧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레츠손 주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바빠가지고 활동을 못했고 이제 많이 안정이 된 상태여가지고 다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저희 라이브 방송할 때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저희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 같이 할 수 있는 컨텐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치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실 건가요? 자, 오늘은 기계식 피팅으로 피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심을 재서 피팅을 했는데도 왜 피팅이 불편하고 힘쓰는 느낌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식 피팅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인의 신체 길이를 재서 그거를 피팅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신체 길이만 재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샵 같은 데서. 그쵸? 거의 대부분 신체 길이나 인신 길이 데이터로 해서 피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기계식으로 피팅하는 게 전부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기계식으로만 피팅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저희랑 피팅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자전거를 바꾸셨는데 자전거를 바꾼 샵에서 이제 인심 길이를 재시고 또 피팅을 옮겨주셨는데 불편하다고 느끼셔서 더 잘라달라 했더니 그 샵에서는 우리가 인심 길이를 이렇게 쟀지 않냐, 그래서 이 길이가 맞는 길인데 왜 더 자르라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을 비교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이 본인의 신체 길이를 재서 기계식 피팅으로 진행한 피팅입니다. 본인이 좀 높다고 말을 했는데도 인신 길이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타야 되는 게 맞고 그 전이 잘못되게 탄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영상이 저한테 피팅 후의 영상입니다. 코치님은 그러면은 인심 길이를 떠나서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 안장 높이가 많이 내려간 게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발목이 엄청 펴지고 무릎도 굉장히 많이 펴지게 돼요. 그러면 불안정하게 페달링이 진행이 되고 골반의 흔들림도 많아지게 되겠죠. 두 번째 영상은 안장을 내려서 탔을 때 영상인데 영상 보시면 발목 각도가 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보일 거예요. 본인도 느꼈을 때 힘을 더 잘 페달에 전달이 된다는 느낌도 더 잘 들고요. 그런 차이점이 일단은 있죠. 이제 그 외에도 뭐 세부적으로 이제 클릿도 좀 손을 봐드렸고 안장의 앞뒤 위치도 약간 손을 봐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인심으로 말씀드린 거는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자인데 똑같은 데서 피팅을 하였는데 인심에 맞췄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할 경우 본인이 만약에 불편감이 느낀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당연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신체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팅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이제 신체 길이가 다르듯이 근육의 유연성이나 근육의 길이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심이나 데이터만 가지고 재서 측정을 했을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옷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위에서 분명히 움직이기 때문에 딱 다리 길이, 인심 길이만 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내 신체의 가동 범위와 유연성은 정확하게는 다른 개념인데 이 가동 범위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인심에 맞췄을 때 내가 안장을 높다고 느끼실 확률이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는 발목,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요추 모든 관절들이 동시에 움직여야죠. 근데 본인이 많이 앉아 계시는 직업이라던가 나이가 좀 있으시다던가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동 범위에 좀 제한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인심에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가동 범위가 모자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 신체를 개치겠다라는 거에만 믿지 마시고
진짜로 내 몸의 느낌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피팅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주위의 뭐 경력자들이나 이런 피팅에 되게 잘 아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코치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 보신 분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에 제한이 조금 있으셔서 쉽게 말하면은 뻣뻣하셔서 안장을 좀 낮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유연성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연성이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드리면 되나요? 그쵸. 이제 안장 높이도 조금씩 올라가고 핸들 높이도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피팅을 제가 해드리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안장 높이가 괜찮을지 몰라도 훈련을 많이 하고 라이딩을 많이 해서 유연성이 생기면 안장 높이를 조금씩 조절해야 될 수도 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피팅을 할 때도 이렇게 항상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피팅은 절대로 한 번에서 완벽하게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선수들도 1년 동안 잘 타고 있던 자전거가 하루아침에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정말 피팅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피팅은 한 번 해서 무조건 이렇게만 타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심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인심, 그러니까 안장 높이 이외에 또 내 유연성, 그러니까 내 가동 범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피팅이 또 있나요? 안장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핸들의 높낮이와 그리고 핸들의 스템의 길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선수들은 스템이 120 넘어가는 것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을 피팅을 해드렸는데 간지가 난다고 핸들을 다 내리셨더라고요. 그게 편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걸 물어봤더니 본인도 편하지도 않고 허벅지에 통증이 괜히 많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 핸들 위치들 다시 본인에게 맞춰서 해드렸더니 허벅지 통증도 없고 호흡도 굉장히 편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수들이 낮게 튼다고 해서 요즘 트렌드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낮게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춰서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피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초보자분인데 피팅을 받고 싶다 혹은 피팅을 받았는데도 불편하다 그러면은 내 신체를 개치겠다라는 거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정말 편한 곳인가, 그 다음에 본인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피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너무 기계적인 피팅을 맹신하기보다는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이나 본인의 신체 조건 상태를 파악을 해서 본인에게 딱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피팅샵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초보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라이딩에 익숙해진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씩 조절해서 가는 부분도 좋아요. 처음에는 되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핸들이 너무 낮아지거나 안장을 높이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코치님한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코치님은 안장 높이를 피팅을 하실 때 라이더의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면서 안장 높이를 맞춰주시나요? 일단은 이 발목 각도를 제일 먼저 봐요. 이 발목이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그리고 이제 발목 각도가 잘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보고 피팅을 맞춰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잘 타는 라이더일수록 이 발목의 각도가 변화가 없이 잘 유지가 돼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밀 때는 버티면서 밀어줘야 되고 당길 때는 이렇게 발목이 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90도를 유지하면서 당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클릿 위치나 안장 높이가 여러분이 적절하게 자전거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발목의 각도를 보면서 피팅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당분간은 피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다음 피팅은 어떤 얘기를 해보실 건가요? 다음 영상은 피팅을 해서 뭐 계속 꾸준히 편하게 잘 탔는데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또 그 다음 영상은 요즘 자전거 피팅에 트렌드가 있는가, 과연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것인가, 그건 이제 선수들과도 시간이 된다면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레이싱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적합한 피팅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신발 안에서 발이 노는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핸들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은 왜 드는 건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현장감이 있을 법한 선수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피팅 트렌드 해외 선수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댓글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